세계 곳곳의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엮어 소개합니다. 공포강국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직접 들려주는 글로벌 괴담 토크쇼. 여기는 수입 괴담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괴담 맛집 일본 출신 마시로입니다. 얼굴은 외국인이지만 누구보다 더 한국 소울이 강한 매도입니다. 섬나라 영국에서 온 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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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그렇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더우면 깨요. 그래서 무조건 에어컨을 틀고 잡니다. 이거 에어컨 틀고 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풍기는 틀고 자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에어컨은 괜찮아요? 선풍기 틀고 자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몰라요. 진짜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어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오늘까지 잘 살아오셨네요. 네. 그러면은 뭐 가위 눌린 사람은 없나요? 저는 제가 늘린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늘렸다 얘기를 들은 건 있어요. 안무 선생님인데 예. 일본으로 공연을 하러 갔는데 그 호텔에서 잠을 잔 날에 가위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감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애기들이 웃는 소리가 계속 바로 옆에서 들렸대요. 소리만 들려요? 네. 근데 그 호텔에 같이 잔 친구도 같은 날에 같은 가위를 눌린 거예요. 진짜요? 어? 그 호텔이 뭔가 있었나 봐요. 저주받은 호텔인가? 네, 약간 애기들이 약간 노는 듯이 왔다 갔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무서웠어요. 와, 저는 사실 외국에 가위 눌리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영어로 뭐예요? Sleep paralysis. 퍼라시스. Sleep. paralysis. 발음 왜 이렇게 좋아요? 네. 사실 제가 가위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가위 눌림이 바로 이것의 징조라고 하거든요. 오늘의 괴담 주제 바로 저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오싹한 분위기를 살짝 없애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상큼달큼한 레몬진입니다. 네, 수나리 레몬진. 레몬을 짜거나 가공하지 않고 진짜 그대로 우려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오케이. 얼음 넣을 땐 이빠이로 좀 넣어야지만 네, 이빠이. 진짜 아이스 콜드로 먹어야 돼. 진짜 그래야 시원하게. 약간 좀 향기로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형님. 예. 예. 아유, 예. 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짠! 짜라짜짜짠! 오, 진짜 레몬 맛 확 올라온다. 레몬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진짜 알코올 느낌보다는 진짜 레몬 약간 사이다 네, 느낌 맞아요. 그쵸. 진짜 레몬 맛있어요. 사이다. 사초몰아서 그런 건지 진짜 네. 맛이 탄산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좋아요. Oh, that's a lovely virgin. That's lovely. Beautiful. Beautiful. 아, beautiful. Oh, okay, nice. Very good. Beautiful. Yeah, very good. beautiful. 저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일본 역시 빠질 수 없죠. 제가 오늘 소개할 일본의 10년 스팟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오컬트 매니아들이라면 무조건 알만한 장소라고 합니다. 일본의 3대 귀신 출몰 장소, 지옥의 문으로 불리는 연못, 미도로가 연못. 연못 귀신. 미도로가 연못은 일본 교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근데 보기엔 되게 괜찮은데? 맞아요. 평범한 연못 같아요. 네. 약 92,000제곱미터로 제법 큰데요. 물은 비교적 얕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땅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토탕층은 무려 약 2만 년 전 빙하기 때부터 조금씩 퇴적되어 왔거든요. 고대 교토의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1927년에 국가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대요. 지질학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이죠. 사실 이것은 진짜 연못이 아니에요. 연못이 아니라고? 네, 멀리서 보면 잔잔한 호수나 연못 같지만 오랜 시간 퇴적되어 온 땅 위에는 물, 그리고 부유하는 진흙층이 존재합니다.
그저 얕아 보이는 연못에 섣불리 발을 담갔다가는 어딘가 끝인지도 모를 만큼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높이라고 합니다. 퀵샌드 느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일까요? 아주 옛날부터 여기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라는 소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불치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여기에 매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아직 죽지 않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여기에 떠밀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 택시기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꽤 늦은 시간에 미도로가 연못 근처에서 손님 한 명이 탔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입가에 피를 쫄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흰 브라우스가 물들 만큼. 워낙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한적한 데서 웬 젊은 여자가 그러고 있을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열려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여기 피를 토하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차 뒷문을 여니까 그 손님이 사라져서 없더라고요. 갑자기 사라졌다고? 도망간 건지 뭔지 주변을 살펴봐도 안 보여요. 그 정도 아팠으면 멀리 가지도 못했을 텐데 뭐지? 1928년 미도로가 연못 가까이에서는 결핵 요양소가 존재했는데요. 죽지 않는 환자조차 미도로가 연못에 매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택시기사가 만난 여성도 억울한 죽음 이후 이 주변을 떠도는 원혼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다 보니 다들 미도로가 연못 근처에서 사람을 태우는 걸 기피했다고 합니다. 이 소문에 힘을 실어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또 다른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1969년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던 것 같아. 평소처럼 교토 시내를 돌며 손님을 태우고 있었어. 12시도 넘었겠다. 이제 슬슬 집에 갈까 하던 쯤이었지. 그때 교토대 병원 앞에서 한 여자가 택시를 세웠어. 창밖으로 본 여자는 한 40대쯤 돼 보였고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어. 너무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어. 근데 분위기가 좀 싸늘하더라고. 미도로가 연못으로 가달라고 하는 거야. 택시하는 사람이면 모를 수가 없는 것이지. 근데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미도로가 연못을 여자 혼자 간다니까 이상하잖아. 그쵸. 물어볼까 싶기도 했지만 손님이 가겠다는데 별 수 없지. 그냥 빨리 데워다주고 끝내자 싶었지. 가면 안 되는데. 가는 내내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어.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괜히 막 차 안이 싸늘한 것 같고 뭔가 좀 찝찝하네 싶을 때쯤 연못 앞에 도착했지. 손님 도착했습니다. 대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또 사라졌어. 오면서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인기적 한 번이 없었는데 순간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니까. 바로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시커먼 연못만 있었지. 그리고 뒷좌석을 봤더니 젖어 있었어. 비라도 맞은 것처럼 시트 전체가. 긴 머리카락도 몇 가닥 붙어 있었고. 그날 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그러고서 며칠 후였나? 한 손님이 말해줘서 알게 됐어. 미도로가 연못 근처에 사는 어떤 여자 한 명이 교토대 병원에서 죽었다고. 영혼이셨구나. 실제로 이 택시 기사분이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사실은 신문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1969년 10월 7일 아사히 신문에 기고되면서 교토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진짜 기사가 났네요. 네. 사건의 충격 때문에 택시 기사님 또한 정신질환 앓다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괴담은 괴담일 뿐. 미도로가 연못이었습니다. 와우. 그 근처에서 이제 손님을 태우고 태웠는데 아무도 없고 맞아요.
계속 사라진대요. 그게 실제로 이제 신문에도 실리고 네, 실제로 남아있는 증거가 거죠. 있다는 거죠. 네. 택시 기사분들의 약간 그런 두려움? 어떤 손님들을 마주칠지 모르니까 그죠, 그게 맞아요. 직업이니까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10년 스팟으로 어떤 터널이 있거든요. 터널이요? 네. 근데 어떤 남자분이 혼자서 밤에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터널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10년 스팟인 줄 아예 모르시고 그냥 운전을 했는데 터널을 들어가고 나서 나갈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터널을 나가고 나서 좀 밝은 저면 밑에서 차를 세우고 밖을 나갔는데 손자국이 엄청 붙어 있는 거예요, 차에. 와우. 근데 그게 보이진 않으셨던 거죠? 두드리는 모습은 안 보였고 심지어 피에 묻은 피 자국도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열심히 닦았대요. 근데 지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차 안쪽부터 찬물을 닦았는데 지워지는 거예요. 차 안에서부터 계속 두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사건을 당했다. 어떻게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차 불태울 거예요, 저. 저도 차는 못 탈 것 같아요. 저도 그 차는 중고차로 네. 팔지 않을까요? 아, 에바예요. 중고차로 팔아도. 그러니까 왜냐면 뭐 영혼이 약간 그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팔 저한테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한테서는 벗어나는 확실히 이렇게 좀 열린 결말이 있는 이야기들이 더 으쓱한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냥. 많이 답답하세요? 아, 예. 많이 답답할 때는 네, 레몬진. 많이 답답할 때는 레몬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미국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주받은 상자, 일명 디벅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디벅박스. 디벅은 이제 히브리어에 달라붙다, 붙잡다 라는 약간 유대교 민속 신앙에 이제 등장하는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디벅은 다른 사람 몸에 강제로 들러붙어 영혼을 좀 지배하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디벅박스는 악령을 봉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벅박스는 2003년 이베이의 한 경매글로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의 골동품상 케빈 매니스가 아주 특별한 물건을 올렸는데요. 1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작은 클로젯 형태의 나무 보관함입니다. 문이 진짜 열리는 실제예요. 뭐가 부적 같은 게 좀 들어있는 것 그니까요.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촛농, 머리카락, 약간 말린 장미, 동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의 이식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대요. 의문의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박스 안에 있으니까 뭐 좀 섬뜩하죠. 그런데 이 사람 말론 자기가 이 상자를 연 후부터 뭔가 불길한 꿈을 좀 자주 꾸는 것 같고 몸에서 이상 증세가 자꾸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디벅의 저주를 받은 것 같다고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판매를 했다고 해요. 아, 열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면서 혹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열지 말라고 했는데 오컬트 덕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자체로 골동품의 가치를 톡톡히 하는 데다 기묘한 사연까지 더해지니 난리가 난 거예요. 좀 사고 싶다고. 이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없어서 못 팔기 시작해요. 그런데 박스가 여러 사람의 손에 거쳐가게 되면서 뭐 환각 증세, 뭐 불면, 파괴적 사고까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이제 늘어나니까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글은 경험담이래요. 실제 사건입니다. 디벅박스를 접한 사람이 관련 커뮤니티에 공유한 글을 읽어드릴 겁니다. 이런 데에 처음 글 쓰는데 좀 어색해도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과학 전공학 대학생이고 미신이나 귀신 같은 거 절대 안 믿는 편입니다. 근데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요. 시작은 생일 선물이었어요. 친구가 유럽 여행 갔다가 벼룩시장에서 나무 보관함 같은 거를 사다 준 거예요. 상자는 모르는 언어의 문자 같은 게 응아로 새겨져 있었고 생김새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장식품겠거니 하고 이제 받았어요. 사실 받은 뒤에 내내 책상 위에 뒀다가 어느 날 열어봤는데요. 아, 열면 안 돼. 속에 작은 은색 반지랑 달라붙은 풀잎, 꽃잎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그때쯤부터 불면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만 되면 무조건 잠이 깨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눈을 뜨면 항상 방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러다 겨우 잠에 다시 들려고 하면 종소리 같은 게 울리는 거예요. 환청이었을 수도 있죠.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는데요. 그날 밤 자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로 귀 옆에서. 너 대신이야? 너 대신에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이런 게 똑똑히 들렸대요. 꿈 같지도 않았어요. 방에서 들리는 것만 같은?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바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준 상태 진짜 이상하다. 아니, 그거 받은 후로 재수가 하나도 없고 맨날 불안하다. 그러더니 그냥 버리래요. 바로 버렸죠. 근데 며칠이 지나도 그게 쓰레기장에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지날 때마다 아, 나 끝까지 재수 없네 싶어가지고 홧김에 상자를 열어서 바닥에 내던졌거든요. 열린 상자 안에서 제 사진이 나온 거예요. 제 사진. 본인의 사진.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가 제 사진이 나온 거예요. 와, 거기 사진이 왜 나오지? 갑자기 땀난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조언 좀 주세요. 박스를 아예 태워버려야 되는 걸까요? 미주리의 한 대학교 의학박물관 관장 제이슨 헥스턴 또한 이베이를 통해 디벅 박스를 구매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뭐 실험 같은 걸 하고 싶으셨겠죠? 헥스턴의 경우 상자를 구입한 그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대요. 온몸에 발진과 두드러기가 싹 나고 눈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대요. 눈에서. 특히 악몽. 어떤 할머니가 아기가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꿈을 반복적으로 꿨다고 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반복이에요. 그는 결국 전문가 랍비의 광고에 따라 유대교 의식을 치르면서 도금된 상자에 디벅 박스를 봉인을 했어요. 이후 땅에 묻는 방식으로 격리를 했고 대략 7년간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베이에 디벅 박스를 검색을 하면은 섬뜩하고 되게 기괴한 생김새의 디벅 박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런 게 되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뭔가 약간 악령이 깃들어져 있는 것 같은. 모양은 조금씩 다르는데 디벅 박스의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거네요. 그쵸. 싼 거는 이제 20달러부터 이제 최대 한 1000달러까지? 하나라면 거의 100만 원이죠. 근데 저희 제작진 분들이 싼 거를 한번 구입을 해봤다고 해요. 구매했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깜짝아. 어디? 뭐예요? 저거예요? 아, 저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장갑 없어요, 혹시? 근데 진짜 샀어요? 근데 이베이에서 산 거예요? I am scared. come on. 이거 진짜. 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부적 뭐 없나요? 저 있어요. For real? 있어요. 오케이. 지금 들고 계시면 돼요. 지금 들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계셔주세요. 오케이. 진짜 있네. 진짜 있어. 오케이, 그렇게 잡아주세요. 네. 자, 엽니다. 누가 들었어요? 토끼. 머리카락. 피가 묻은 돈데 만드신 거죠? 아, 맞죠? 요즘 이베이에 올라온 건 대부분 이제 만들어진 가짜 소품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진짜 디벅 박스는 진짜 단 몇 개뿐이래요. 약간 희귀템이네요. 아, 그쵸. 과연 디벅 박스는 저주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떠돌아다니는 소문 같은 걸까요?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이베이 가세요! 그 뒤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1000달러면은 진짜가 아닐까요? 오히려 1달러인 상품이 진짜일 수도 있고 오, 그런 거예요. 아이 감독님 진짜. 왜 지금 움직이세요? 나 진짜. 약간 근데 막 이런 저주받은 물건에 사람의 이빨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치아를. 찐 이빨. 인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으르라
저주 인형? 저주 인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언제 한번 낚시하시는 분이 이렇게 낚아챘는데 뭔가 봉인된 게 있었대요. 봉투 같은데. 그거 봤어요. 그래요. 그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안에 막 애기 인형이 들어있고. 맞아요. 부적으로 다 그 감싸져 있고 막 산속에 뭐 물건 같은 것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많아요. 조심하세요. 아, 눈빛이 너무 무서워. 눈빛이 너무 무서워. 아, 오늘 미국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오신 단 씨입니다. Let's go. 2016년 6월에 고스트 헌터인 피트 볼튼 그리고 롭 휴즈는 언제나처럼 아주 오랫동안 비어있던 한 외딴 집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지? 심하다. 저희 지금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신 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기도 2층이기도 그래요? 하고 네, 비슷하다. 이 집은 아니죠? 이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 곳곳에 이제 사진 찍고 나서 이제 그 사진들 이제 확인해봤죠. 거울이 나온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월? 진짜 뭔가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고 검은색 약간 로브 같은 옷을 쓰고 있는 느낌이 있었죠. 인터넷에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럼 사람들이 약간 논쟁하는 거죠. 합성시킨 거다라고 이제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해요. 같은 집에 영상도 이제 공개됐는데 그 이제 영상 This is scary. 영상 같이 좀 보시죠. 뭐죠? 보셨다시피 이제 탁 사도왔어. 계단 탁 사도왔어.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굴러서 떨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약간 생기는 거는 이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의 어떤 영향 없이 물건이 막 갑자기 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 자체를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지금 저희 작은 누나가 살고 있는 예? 네, 아닙니다. 저희 작은 누나가 지금 살고 있는 영국 북부 요크셔라는 약간 시골 마을이 있는데 1966년 8월에 프리차드라는 그 가족이 이제 4명이서 거기로 이사 간 거예요. 진, 조, 다이안, 필립. 근데 이사 가자마자 엄마, 아빠, 딸까지 여행을 간 거고 필립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필립이 혼자 남아 있으니까 사라라는 할머니가 이제 오셨죠. 근데 와 계신 동안 진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거실 바닥에 보면 흰색 가루 같은 거 있는 거예요. 흰색 가루? 아, 위에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집이 완전 깨끗하게 리모델링 된 집이었어요. 이사 오기 전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저기 주방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주방에 물 그 웅덩이 물? 집 안에? 물 웅덩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물이 새는 건가? 근데 확인해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기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필립방 그 서랍장이 막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바람 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원래 막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행 중이었던 식구 3명, 나머지 3명이 이제 돌아왔죠. 근데 돌아오니까 그 모든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한 2년 동안 평화롭게 이렇게 좀 일 없이 살았죠. 근데 또 갑자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이제 다시 시작된 거예요. 2년 뒤에. 네. 더 심각한 거는 딸 디안이 이제 표적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손에서 목이 잡혀가는,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꿈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보니까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손 자국 나 있는 거. 그래서 신부님들 이제 불렀죠. 신부님들. 그거를 뿌렸대요. 성수. 아, 성수. 근데 오히려 더 심각해졌대요. 왜요? 예를 들어서 화나가지고? 벽에 거꾸로 된 십자가 그림도 막 그려진 거고 장식되어 있는 그런 십자가가 갑자기 막 부서지거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요. 집에 보러 온 분들도 아까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그 검은색 로브 입고 있는 수도사 같이 생긴
똑같이 생긴 이 수도사를 뭐야? 보게 됩니다. 이게 실제 사진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톰 커니프라는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알립니다. 1090년에서 1539년까지 존재했던 지역 수도원이 바로 이곳이며 집의 부지가 교수대가 놓인 처형장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6세기 이 마을에서 어린 소녀들이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었고 그 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범인 수도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사람이 지금 영혼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폭력적 폴터가이스트 사건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자는 없지만 진짜 없을까요? 폰테프렉트의 30 이스트 드라이브, 저주받은 집이었습니다. 목이 간지럽고요. 뭐가 지금 그래서 저희가 목이 간지러울 때는 레몬진으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근데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그 10년 스팟, 고스트 스팟 이렇게 부르는 고스트 스팟? 단어가 일본에서 생겨났다고. 아, 고스트 스팟이요? 그런 거를 즐겨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런 걸 보면은 아 왜 그럴까. 혹시 체험하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고딩 때 친구들이랑 폐가 체험 한번 가봤던 적이 있어요. 그냥 진짜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요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요양원. 그 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사기들도 막 많고 그랬어요. 노랑 색깔 매트리스 막 이런 거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버려진 건물 위층까지 올라갔는데 천장에 비둘기떼가 진짜 수많은 비둘기떼가 그냥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비둘기?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문을 열고 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완전 파닥 이러면서 갑자기 반대편 그 계단 반대편에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로 다 나간 거예요. 비둘기가. 약간 놀래키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리고 이제 건물 뒤에 숲이 있었어요. 친구가 뭔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슴인지 사람인지. 뭔가 누가 지켜보고 보였대요. 있었어요? 뭔가 네, 보였대요.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고 그 친구들이 저를 끌고 내려갔어요. 근데 오히려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는 거는 더 나중에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약간 조금 되게 찝찝한? 그쵸, 약간 그 그런 찝찝함이 느낌. 남아있어서. 오늘은 저주라는 키워드로 수입 괴담회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미스테리한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모든 건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저주라면 알아차린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깊어가는 수입 괴담의 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감사합니다.